7을 2로 나누면 이 나눗셈은 자 이런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 7을 2로 나누면 몫이 3 이고 나머지가 1 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나눗셈을 가로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푸느냐. 자 7 이라는 거를 얘는 나눠지는 수지 그치? 그래서 자 피제수라는 표현도 써. 그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나누는 수니까 제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을 우리는 몫이라고 표현하고 1을 나머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7이라는 수를 7은요. 자 2로 나누었을 때 2, 그다음에 몫이 3이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1이다. 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 잘 보면 얘네 둘을 곱하죠. 그럼 이게 바로 6이 나오지 그치? 여기. 그래서 이 녀석 둘이 곱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얘를 더해 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나눠지는 수, 그다음에 나누는 수, 목, 나머지 얘들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가로식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수식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나눠지는 수, 그다음에 나누는 수, 그다음에 3을 우리가 목, 그다음에 1을 나머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와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인데요. 자, 학생들이 어떤 내용의 뭐 방정식, 어떤 부등식, 어떤 함수의 활용, 이 활용 내용이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수와 평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이제 농도, 그다음에 속도, 일의양 이런 내용들은 특히나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함수, 배우고 있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지금 1차 함수를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9학년 과정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 학년 과정에 올라가면은 2차 부등식, 그다음에 뭐 이제 지수함수, 뭐 그다음에 뭐 유리함수, 뭐 무리함수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무슨 방정식의 활용, 무슨 부등식의 활용, 무슨 함수의 활용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무서워서 피해 간다고 해서 이 녀석들을 다시 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만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왕 처음 접할 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다행인 것은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주제들이나 그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내용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뭐 부등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내용을 잘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독해를 잘해야 돼. 독해를 잘 해야 되는데 즉 문장으로 길게 나와 보통 문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독해력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을 보면 국어 언어 영역 시험을 보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독해를 하면 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그럴 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마킹을 하면서 독해를 해야 이제 나중에 그 긴 지문들이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혹은 걔 가지고 인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키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잘하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혹은 문제를 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치? 자, 연립방정식은 보통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x 또는 y 혹은 a, b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잘 세워 주시면 되겠지. 세 번째는
식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미지수를 세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문장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치? 자, 이 과정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국어로 되어 있는, 말로 되어 있는, 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드디어 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사칙 연산, 기호, 수학 기호와 그다음에 등식, 부등식, 방정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과정. 자, 식을 세웠으면은 그다음에는 남은 거는 이제 계산이 남았지. 그치?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연립방정식은 식을 세워 보니 연립방정식이 나올 뿐이고 부등식은 식을 세웠더니 부등식이 나왔고, 그쵸? 그다음에 함수는 식을 세웠더니 함수식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되는 것들은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뭐 방정식의 일부고, 그다음에 부등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함수도 나오고, 그치? 이렇게 각각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예 문제를 틀리기 싫은 학생들은 검산을 해주면 참 좋죠. 검산을 해주면 아, 내가 식을 맞게 세웠고 그다음에 계산에 실수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수식의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될 거야. 자, 뭐뭐의 몇 배. 그 다음에 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합 또는 차.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거야. 자, 몇 배라는 거는 이제 여기 해석에서 보면은 자, 문장 말로 된 거잖아. 이걸 우리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몇 배라는 것은 자, 어떤 수식이 들어가야 되나? 얘는 곱하기란 얘기야, 그치? 몇 배. 자,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얘는 덧셈 혹은 뺄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합차 마찬가지 덧셈 뺄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수식 표현은 주로 이제 사칙연산을 다루게 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문제를 읽고 식을 지금과 같이 잘 세워주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남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세 번째 단원에서 3단원에서 봤던 1차 부등식의 활용, 거기서도 내용을 그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나눗셈 보지? 와, 선생님 저 나눗셈 되게 잘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어, 자, 예를 들어볼게. 7을 2로 나누면 이 나눗셈은 자, 이런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나눗셈을 가로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푸느냐? 자, 7이라는 거를 얘는 나눠지는 수지, 그치? 그래서 자, 피재수라는 표현도 써.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나누는 수니까 재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을 우리는 몫이라고 표현하고 1을 나머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7이라는 수를 7은요. 자, 2로 나누었을 때 2. 그 다음에 몫이 3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다. 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 잘 보면 얘네 둘을 곱하죠. 그럼 이게 바로 6이 나오지, 그치? 여기. 그래서 이 녀석 둘이 곱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나눠지는 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목, 나머지 얘들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가로식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수식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나눠지는 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그 다음에 3을 우리가 목, 그 다음에 1을 나머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요거는 가로셈만 할 줄 알면 되고, 자, 제발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 녀석 외우지 말고, 자, 전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7 나누기 혹은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남을 만한 아무 나눗셈 간단한 거 걔를 통해서 나누고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생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이런 거 외우지 마.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나중에 인수정리라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고
그때는 거의 문자로 이루어진 막 2 차, 3 차, 5 차, 100 차 이런 문자로 나누어진 식들을 보게 돼. 그래서 그때도 요 가로셈을 우리가 쓰게 되니까 지금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자릿수에 관한 거야. 자릿수가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지금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십진법. 이 얘기는 뭐냐면 십진법은 자, 손가락으로 하면은 0부터 1, 2, 3, 4, 5, 6, 7, 8, 9. 그치? 10이 되면은 이제 자릿수가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수가 십진수입니다. 십진법. 자, 그런데 십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진법이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자, 디지털화된 그런 프로세서에서는 이진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 0과 1만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컴퓨터는 2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인식을 못하죠. 연산을 할 때. 얘를 자리를 바꿔서 2는 이진법으로 1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릿수는 지금 십진법 기반의 자릿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 53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쳐봐. 얘는 여러분들 5 더하기 3인가? 53은? 그게 아니죠. 이 숫자는 뭐냐면 50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이 앞에 5는 실제로 5가 아니라 10의 자릿수에 있는 숫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숫자를 한번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5 곱하기 10의 1승. 그치? 10이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자, 10의 몇 승이 1이지? 얘 뒤에 1이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10의 0승.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이 하나씩 줄어드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453이라는 숫자를 한번 더 분석을 해볼까? 자, 이 녀석은 400 더하기 50 더하기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앞에 4는 4가 아니야. 실제로는 400인 것이지. 그러면 이 녀석도 우리가 숫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4 곱하기 100은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1승,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0승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자릿수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 있는 5가 그냥 5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5 곱하기 10이라는 거, 그 자릿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어떤 수 곱하기 100이라는 거. 아, 요거는 100의 제곱이 아니라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4 곱하기 100이라는 거. 자, 이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혹은 10의 제곱이면 100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에 관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못 풀 만큼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자, 필수 예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두 개의 정수가 있다. 두 개의 정수. 자, 작은 수, 큰 수가 등장하는데 자, 등장하는 숫자 작은 수, 큰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로 둡시다. 작은 수를 x, 큰 수를 y 이렇게 둡시다. 작은 수의 3배에서 작은 수 3배란 얘기는 3 곱하기 x란 얘기지. 작은 수의 3배. 여기서 큰 수를 빼래. 그러면은 큰 수를 y라고 잡았으니까 뺐어. 그러면 11이다. 식이 하나 나왔네.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큰 수의 2배. 큰 수는 y잖아. 큰 수 2배 하면 2y. 여기서 작은 수를 빼면 작은 수 x니까 x를 뺐다. 그러면 숫자 18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핵심은 뭐냐면 식의 개수와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식 두 개, 미지수가 x, y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풀 수 있어. 단 주의할 점은 여기 x, y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은 얘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번 식에 3을 곱해서 3x를 맞춰주는 방식도 있고 1번 식에 2를 곱해서 2y를 맞춰주는 방식이 있는데 3을 곱해주면은 이게 숫자가 더 커지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작은 수 혹은 음수 계산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취해 줄 거냐면 자, 2y를 맞춰줄 거야. 여기다 2를 곱할 겁니다. 자, 2를 곱해서 밑에다 써주면 그리고 x, y도 순서를 바꿔주자. 여기다 2를 곱하면 자, 마이너스 2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하면 더하기 6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에다 2를 곱하면 2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식을 더해서 y를 소거할 수가 있겠네. 더하면 없어지고 5x는 22 더하기 18이니까 40. 따라서 우리는 x는 8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x가 8, 제일 간단한 식 어디다 대입을 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2번 식에다가 x자리에 8을 대입하면 이 y는 26이 되니까 따라서 y는 1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두 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x 더하기 y를 해보면 13 더하기 8이니까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문제 읽고 식을 잘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나눗셈 관련된 문제가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는 필수예제 1번 문제를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 가를 보면, 자, 첫 번째 예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x의 3배, 그러면 3 곱하기 x지, 3x. y의 합은, 이것과 y의 합은 그럼 더하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14다. 식이 하나 나왔네. 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 x는 같다라고 그랬어. 뭐와 같냐면 y를 4로 나눈 값과 같다. 두 번째 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녀석을 고치면은 자, y는 4x가 되겠지, 그치? y는 4x. 두 번째, x는 y를 4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y를 4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4x 이렇게 되겠지. y는 4x. 그러면 1번식과 2번식 구했고, 자, 문자 두 개, xy, 미지수 두 개, 그 다음에 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이 녀석은 소거를 하는 것보다 2번식을 1번식에 대입을 하는 게 더 낫겠네. 대입법을 사용하는 거. 자, y자리에 4x를 집어넣으면 3x 더하기 4x니까 7x는 자, 그대로 14. 따라서 x값은 2. x가 2면은 y는 8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2 더하기 8 하면은 답은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죠.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로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필수예제 5번. 각 자릿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두 자리 자연수를 다루고 있지, 그치? 두 자리 자연수를 모르면 A, B라고 둡시다. 그런데 이 A, B라는 것은 A 더하기 B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앞에 A는 10의 자릿수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10 더하기 B가 실제로는 A, B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자릿수 합이 9라고 그랬어. 자, 자릿수라고 하면 A가 10의 자리, B가 B의 자릿수니까 자, 이 녀석이 지금 주는 힌트는 자릿수 A하고 B를 더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9가 나왔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는 B죠. 맞나? 1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 A죠. 요거의 2배일 때 곱하기 2. 이때 이수를 구하시오. 즉 AB, 이수는 얼마인가라는 걸 구하면 돼. 자, 그러면 1번식, 2번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녀석도 소거법보다는 그냥 대입법을 푸는 게 조금 더 낫겠네.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하면 자, A 더하기 그 다음에 2A는 9 이렇게 되니까 3A는 9라서 A는 3 나오고 A 자리 3 대입하면 B는 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자리 수는 A, B니까 결국은 3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수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답은 36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 뭐 간단하게 한번 검산을 해볼까요? 그 틀린 거 있는지. 자, 봅시다. 두 수의 자릿수의 합은 뭐가 돼? 36의 자릿수 합은 3 더하기 6이니까 9가 맞게 나왔어. 그치? 틀린 거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의 자릿수. 6은요. 6은 자, 10의 자릿수 3 곱하기 2는 6. 맞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검산으로도 우리가 틀린 게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우리가 평균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평균.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부등식의 활용해서 이거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죠. 자, 기본적인 평균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시험 점수나 아니면은 뭐 명수 이런 거에 관한 평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료가 자, n명의 자료가 있어. 시험 점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자, 예를 들어 A 학생의 평균 점수가 x1, B 학생의 평균 점수가 x2라고 하면 이거를 2로 나눴어. 그치? 2명일 때. 3명일 때는 3으로 나눴고 그래서 그 녀석들의 자료들을 계속 더하는 거야. 그치? 이게 평균은 몇 명까지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무수히 많이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자, xn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를 다 합쳐. 그래서 이거를 뭐로 나누냐면 학생 수로 나눠주면은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지. 2명일 때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고 3명일 때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숫자보다는 문자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점차 수의 비중이 줄고 문자의 비중이 늘어. 혹은 미지수의 비중이. 이게 이제 첫 번째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금 어려운 평균을 구하자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시험 문제가 하나에 10점짜리라고 합시다. 한 문제 10점이야. 그래서 100점짜리, 90점짜리, 80점짜리, 70점짜리. 자, 0점에서 60점짜리는 한 명도 없어. 여기. 그러면 자, 이 학생들의 점수들을 쭉 보면은 여기 이제 몇 명이 있는지 봅시다. 학생 수가 지금 10명이 있어. 총 합한 이 값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자, 70점짜리 학생은 2명이 있고 80점짜리 학생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90점짜리 학생은 3명이 있고 100점짜리 학생 1명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나오냐면 이 학생들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아야 지금 이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좀 복잡한 평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평균에 적용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는 10명이니까 10이 오겠지. 그런데 분자는 어떻게 와야 돼? 70만 오는 게 아니라 70이 2명이니까 70 더하기 70 80이 4명이니까 82, 80, 80, 80, 84명 90이 3명이니까 90 더하기 90 더하기 90 100점이 1명이니까 100 이렇게 다 해주면 되기는 돼. 그런데 자,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면 너무나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료가 중복이 될 때 70점이 2명이 있거나 그럴 때 얘네들을 곱해서 다 총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70 곱하기 2를 하면 140, 80 곱하기 4를 하면 320, 90 곱하기 3을 하면 270, 그 다음에 100 하면은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총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 녀석들을 다 더하는 거지, 그치? 다 더해보면은 자, 끝자리는 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보니까 3이 나오네, 그치? 하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830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이 녀석들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 녀석들의 평균은요, 총점을 얘네를 다 더해. 그랬더니 830점이 나왔고, 즉 10명의 점수를 다 합한 거지. 그 다음에 학생 수 10명이 나왔고, 그러면 약분을 하면은 이 녀석들의 점수는 83점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은 칠판을 정리하고 이 평균에 관한 예제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7번을 한번 맞춰 봅시다.
소연이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 평균은 78점이다. 그래서 자, 문제에 등장하는 미지수는 지금 영어, 그다음에 수학 점수네. 그러면 우리는 수학 점수를 예를 들면 A라고 두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를 B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둘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수학과 영어 점수 평균이 78점이라고 그러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둘 수 있냐면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다 더하고요.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치? 평균 점수가 78점이다. 이렇게 구했지. 그다음에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학 점수는 영어 점수에다 6점이 더 높으니까 더하기 6을 해줘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이 녀석들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문자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 다음에 식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분수 소수를 없애줘야 되죠. a 더하기 b는 2를 곱하면은 156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b 더하기 6. 그러면 얘를 가지고 풀 때 두 개를 자 a 대신에 b 더하기 6을 계산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식을 위쪽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a 자리에 b 더하기 6이 들어가니까 b가 두 개니까 자 2b 더하기 6은 15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2b는 6 넘어가면 15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150을 2로 나누면 따라서 b는 75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b를 75라고 여러분들이 구했기 때문에 a라는 거는 75 더하기 6 그러면은 a는 8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수학 점수 81점, 영어 점수 75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때 소연이 영어 점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즉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75점 정답은 몇 번이 되나? 4번이 되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간단한 예제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거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연립방정식 활용 첫 번째 시간이고 수 평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은 길게 나와 있는 지문으로 길게 나와 있는 문제를 진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를 해라. 예를 들어 사람 이름, 뭐 다리의 수, 그 다음에 뭐 물건의 이름, 종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문제를 푸는데 키워드가 뭔지만 키워드 잘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문제에서 풀기 위한 적절한 미지수를 둬라.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되게 막연하고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려가면서 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미지수로 두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아, 이 녀석은 누구로 미지수로 두는 게 그나마 좀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좀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로 된 문장을 이제 수학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마치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하듯이. 그래서 수식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 없이 잘 하면 됩니다. 이 수에 관한 이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몇 배다, 크다, 작다, 뭐의 합이다, 뭐의 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곱셈, 덧셈, 뺄셈 식으로 우리는 수학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나눗셈은 자, 이 세로셈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할 수 있지.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세로셈이 아니라 가로셈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나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곱셈으로 연결해야 되는지 덧셈으로 연결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릿수인데 우리가 쓰는 수는 십진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B, C, D라는 네 자릿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A라는 것은 실제로는 A가 아니죠. 1000 곱하기 A야, 그치? B라는 것은 100 곱하기 B, C라는 것은 10 곱하기 C, D라는 건 1 곱하기 D 이렇게. 그래서 1000은 자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 100은, 그 다음에 10은 10의 1제곱,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10의 0제곱. 이거의 거듭제곱으로 뭐 곱하기 A, 그 다음에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균에 관한 내용인데 위에 나오는 평균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죠. 가장 기본적인 평균. 뭐 두 명이 시험을 봤을 때 혹은 두 과목을 봤을 때 세 과목 봤을 때 네 과목 봤을 때 이 정도를 제일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과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자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조금 복잡한 평균들이 나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수가 하나하나 혹은 과목이 하나하나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인제 학생 수가 뭐 명수가 되게 2명 이상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위나 아래나 똑같긴 하지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은 이제 가중치를 두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죠. 자 70 점짜리가 2 명이면 각각의 해당되는 별량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계속 총합들을 각각 구해서 얘네들을 또 더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70 점짜리 2 명, 80 점짜리 4 명, 80 곱하기 4, 90 곱하기 3, 100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전체 총합을 구해서 이거를 역시나 전체 학생 수 혹은 자료의 수로 나눠 주면은 그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초 예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이것과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 문제들을 보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해 봅시다.